북극권의 한 작은 마을, 인구 5만 명이 노르웨이 도시 보데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겪은 밤은 단순한 무승부가 아닌 뼈아픈 전략적 실패와 심리적 붕괴의 서막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강호이자 챔피언스 리그 1라운드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야 할 토트넘이 홈에서조차 노르웨이 리그 챔피언에게 압도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유럽 대항전 첫 출전으로 축제를 만끽하던 보데 글림트를 상대로 토트넘은 에이스 3명을 제외한 채 오만하게 임했고 그 결과는 0대2 참사 직전까지 몰리는 대굴욕이었습니다. 결국 경기 막판 2골을 따라잡으며 간신히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 90분은 토트넘이 현재 안고 있는 선수단의 깊은 구조적 결함과 감독의 위험한 전략적 오판을 여실히 드러낸 악몽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왜 충격적이며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까요? 선수 개인의 성과부터 팀의 전략적 결정까지 5가지 측면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프랭크 감독이 보대 원정에 임하며 쿠드스, 시몬스, 로메로라는 핵심 전력 3인을 선발해서 제외한 결정은 상대에 대한 심각한 과소평가이자 전략적 오판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중 경기의 피로도를 관리하고 스쿼드의 깊이를 시험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상대가 유로파 리그에서 이미 접해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급 대거 제외는 경기의 주도권을 시작부터 상대에게 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쿠드스와 시몬스가 빠진 공격진은 창의성과 결정력 면에서 무력화되었고 토트넘은 전반 30분 동안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무기력함을 보였습니다. 보데는 이 공백을 놓치지 않고 전방위적인 압박과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토트넘을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축구에서 만만하게 볼 팀은 없다는 격언이 그대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벤치에는 이들을 대체할 만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는데 이들이 유럽 최고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팀 전체의 기강과 템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전략적 오판은 단순히 선발 라인업의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빅클럽으로서 유럽 무대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 존중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치명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충격적인 경기력은 중앙 미드필드진의 전술적 공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베리발에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전술은 팀의 축이 흔들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베리발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탈하자 벤탄쿠르와 사르가 맡은 중원의 역할이 애매해졌고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중앙은 상대에게 활짝 열린 고속도로와 다름없었습니다. 보데 글림트는 이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전반전에만 점유율 65%를 기록하며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이 노르웨이 리그팀을 상대로 겪어서는 안 될 수치적 굴욕이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자 수비 라인은 보호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압박에 시달렸고 공격진은 고립되어 단발적인 역습 기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드의 통제력 상실은 곧 경기 전체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데 선수들은 전반에 토트넘 선수들보다 약 3km 더 많이 뛰는 활동량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토트넘의 조직력과 활동량이 상대의 강한 동기부여와 팀워크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냉혹한 데이터입니다. 이처럼 핵심 포지션에서의 전술적 실패와 팀워크 부재는 토트넘이 강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토트넘이 0에서 2로 끌려가게 만든 실점 과정은 프로 선수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쇄적인 개인 실수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선제골 실점은 후반 6분에 나왔는데 중앙에서 날카로운 패스 한 방의 공간이 열린 후 수비수 포로의 대응이 황당했습니다. 그는 상대 슈팅을 막기 위해 전진하거나 몸을 던지는 대신 마치 센터백처럼 뒤로 물러나 슈팅 공간을 열어주었고 이는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포로의 이 어설픈 판단은 프로 선수, 특히 챔피언스 리그 무대의 선 선수에게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수비였습니다. 두 번째 실점 과정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의 불안한 클리어링이 시발점이었고 이를 이어받은 스펜스가 보여준 서커스 트래핑, 실패는 볼 소유권을 어이없이 상대에게 험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퀄리티 높은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두 실점은 모두 보데의 탁월한 공격력 때문이라기보다 토트넘 수비진의 집중력 결여와 기본기 부재가 빚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팀이 유럽 랭킹 14위를 기록했다는 최근 오타의 발표는
이러한 잦은 개인 실수와 불안정한 수비 구조가 단순히 이번 경기만의 문제가 아닌 팀 전체에 만연한 허술한 DNA임을 방증합니다.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실수들은 토트넘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후반전 벤탄쿠르의 동점골이 VAR 판독에 의해 취소된 사건은 경기 흐름을 토트넘에 극도로 불리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폭제였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반도벤이 상대 유니폼을 잡았다는 이유로 골이 취소되었는데 실점 상황과는 무관한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었다는 점에서 이 판정은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장이었던 반도벤은 이에 격분했고 이 불공정한 판정에 대한 분노는 그의 경기력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장기인 태클을 시도했으나 감정이 과하게 실린 탓에 거칠게 들어갔고 주심에게 경고까지 받으며 팀 분위기를 더욱 초상집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처럼 외부 요인이 촉발한 내부적 심리 붕괴는 토트넘 선수단 전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만약 동점골이 인정되었다면 토트넘은 곧바로 1대1 동점 상황에서 경기를 재정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 취소와 주장 선수의 잇따른 감정적인 실수는 보대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토트넘에게는 패배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빅매치에서 심판의 판정 하나가 팀의 사기와 멘탈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후반 막판 세트피스와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이라는 두 번의 행운에 힘입어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8분에 터진 자책골은 아시그레이의 슈시골 키퍼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된 결과였는데 이는 토트넘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보대의 집중력 저하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구원에 가까웠습니다. 이 무승부는 패배 직전의 위기에서 승점 1점을 획득했다는 최소한의 의미는 부여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처참했기 때문에 진정한 선전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오직 세트피스라는 한정된 무기와 상대의 실수에만 의존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토트넘의 현재 팀 정체성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줍니다. 토트넘의 유럽 랭킹이 뉴캐슬,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낮은 14위라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경기는 에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스쿼드 전체의 퀄리티가 유럽 무대에서 경쟁하기에 부족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이제 단순히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 문제를 넘어 백업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중원 조직력의 근본적인 재건이라는 막중한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비록 천국과 지옥을 오간 90분 끝에 패배를 면했지만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분석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토트넘의 이날 경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랭크 감독의 로테이션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